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 정신 못 차리면 그냥 골로 갑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 이 공병호 TV에서 이런 방향 전환을 하고 제가 흥미를 많이 가져가지고 IT 분야, 특히 AI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관심도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 하루에 거의 빼놓지 않고 한 30% 정도는 AI 관련된 부분을 방송을 내보낼 겁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 하고 싶겠습니까? 한국은 AI 분야에서 존재감이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전통 산업까지 이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롯데케미칼 보고 여러분 뭘 느끼셨습니까? 한국의 주력 산업은 반도체가 여러분들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죽은 겁니다. 이제 롯데케미칼의 여러분들 사업 구조 가운데 67%가 기초화학 제품입니다. 기초화학 제품은 중국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2030년이 되면 중동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접어야 되는 겁니다. 롯데케미칼이 사람을 자르고 뭐 별짓을 다 하겠지만 수익 모델을 만들 가능성 저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한국 큰일 났습니다. 먹고 살 게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번에 AI 여러분들 열풍이 22년도에 오픈 AI사의 챗GPT가 여러분 나온 다음에 그 열풍에 보면은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반도체 이런 장비회사 몇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존재감이 없는 겁니다. AI 기초 모델 개발에서는 한국 업체가 거의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지금 얼마나 뒤집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말이죠.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테네시주 멤피스주에 세운 콜로서스, 그러니까 AI 훈련을 위한 전문 데이터 서비스 센터가 10만 장 GPU,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호프 모델의 GPU를 10만 장 연결해 가지고 가장 짧은 기간에 완성을 한 다음에 XAI사의 가장 최신 모델인 그록 3를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10만 장 나올 때 모든 사람이 와 대단하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는 거기다 20만 장을 더해 가지고 30만 장을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정상 가동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뭐가 무슨 보도가 나왔는가 하니까 야 너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100만 장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100만 장까지. 이거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지배주인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가 100만 장까지 확장을 하겠다 이야기죠. 세상이 그냥 완전히 미쳐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기초 모델 같은 게 없으면은 자율주행 자동차도 할 수가 없고 로봇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사다가 써야 되니까. 한국의 제조업 기반이 어마어마하게 취약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죠. 100만 장을 확장하겠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100만 장 확장이 문제가 아니고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오늘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의 X 트위터를 들어가 보니까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인용한 겁니다. 100만 장.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뭔가 하니까 10억 장 정도까지 확장할 계획을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100만 장이 아니고 100만 장을 여러분 확장하고 있다고 발표한 데는 테네시주 메피스의 상공회의소 5찬 자리에서 회장님께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XAI사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에서 드디어 100만 장까지 확장 계획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걸 뭐니까 인용해 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100만 장 아니고요. 10억 장. 10억 장 정도까지 제가 여러분들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트윗에 써 올리는 겁니다. 무한전쟁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존재감이 한국이 참 없는 겁니다. 없어 가지고 참 제가 볼 때는 고민이 많은 거죠. 10만 장. 여기 10만 장.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방송 주 내용은 보시다시피 이번에 그 서버 문제가 이제 가장 큰 관건이었는데 가장 이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서 참 좋지 않았겠냐 그런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 번 더 오늘 일찍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정리하게 되면은 이번에 계엄 선언이 발표됐을 때 과천중앙청사뿐만 아니고 선관위 관련된 시설 3군데에 계엄군이 주둔했다. 두 번째는 김용현 국방장관이 언론과 인터뷰 동아일보나 SBS에서 계엄을 왜 했느냐 4월 10일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 문제를 그것을 규명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서버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다음에 어제자 스카이데일리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발표한 겁니다. 2024년 7월 달에 국정원이 중앙선관위 서버의 5%를 분석한 결과 전산 조작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흔적을 찾아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그대로 보고를 했다. 그러니까 정리하게 되면은 대통령실은 한간에 터져 나오던 전산 조작이라든지 위조투표지 투입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2024년 7월부터. 그전에는 주장을 통해서 알았고 더 확실하게 본인들이 정부 차원의 점검으로 확보했던 겁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달에 그런 대형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움직이지 않은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 움직이지 않은 겁니다. 그 이후에 두 번의 큰 선거가 2023년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2024년도 4월 총선이 있었던 겁니다. 그 두 선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유령 사전투표자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주는 방식으로 조작이 있었던 겁니다.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 저는 제야 전문가와 제야 H님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운데 한 사람도 사전투표 조작으로부터 예외적인 인물은 없습니다. 전부가 다 수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분들이 궁금해하시면 몇 표를 수혜를 받았는지 다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분석 작업이 다 끝난 겁니다. 한국은 이런 일을 10년 동안 해온 겁니다. 10년 동안. 그러니까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문제가 불거졌지만 그 이전에 한 5년 정도도 분석된 결과가 5년 정도니까 그 이전까지 이러면 더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가 완전히 뭡니까 와해가 된 나라가 된 겁니다. 그거를 식자청들 교수들 검사들 대법관들 판사들 대통령 대통령실 여당 야당 전부가 다 그걸 덮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추미애도 물론입니다. 추미애 무슨 뭐죠. 이현주 전부입니다. 다. 왜 프로그램을 동일한 프로그램을 전부 다 돌려야 되니까 전국에 다 뭡니까 또 다 돌려야 되니까 똑같은 규칙을 다 사용한 겁니다. 한쪽은 여러분 4장당 1장 훔치고 한쪽은 3장당 훔치고 여러분 서울은 2장당 1장 훔치고 뭡니까. 그렇게 일을 한 겁니다. 그거는 추측도 아니고 의혹도 아니고 추론도 아닙니다. 그냥 팩트입니다. 2023년 7월 달에 국정원은 포렌식을 통해 서버 포렌식을 통해서 밝혀냈지만 제야 전문가는 선관위가 공개한 지금도 공개하고 있는 선관위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거기서 이런 조작에 사용한 모든 조직의 여러분들 뭐죠 방정식 규칙을 다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총결과 여러분들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니까 그 총결과가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총결과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로 드러난 겁니다.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정상적인 경우는 0에서 3% 정도 두 개가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 민주당 후보와 함께 전부 다 여러분들 가짜표를 더해 주니까 이렇게 플러스 10.76% 마이너스 이름 10.94% 좌우대칭이죠. 두 개를 합치되게 하면 얼추 여러분들 20%네요. 예. 전국에 평균적으로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20% 정도를 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아름다운 좌우대칭의 상하대칭의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더 궁금하게 되면은 그냥 규칙값을 사용하게 되면은 예, 충남 부여군에서 정진석 후보가 몇 표를 빼앗겼는지 이게 다 계산이 된 겁니다. 예. 정진석 후보가 충남 부여군에 3,711표 차이로 이겼는데 4,109표의 위조투표지를 투입해 가지고 박수현 후보가 394표 차이로 승리한 걸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사전투표에서 3,508표 위조투표지 투입했고 우편투표에서 604표 정도를 투입한 겁니다.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6월까지만 이걸 했고 그다음에 이제 4년이니까 2020년 4.15 총선에 시작해 가지고 2024년 6월까지 이 작업을 한 겁니다. 5월까지. 그리고 여러분 그다음에 제가 손을 털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그냥 가능성이 없겠구나. 그냥 죽이 받든 밥이 되든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제 내가 다 밝혀줬으니까. 그다음에 여러분 일체 방송을 안 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여러분들 너무나 중대한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서 김용현 장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밝기 위해서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특별 방송을 한 번 더 여러분들 하게 된 겁니다. 진짜 사악한 세상입니다. 나는 이 나라가 내가 태어나서 자란 이 나라가 이렇게 타락한 나라가 될 거라는 그래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 악해진 나라가 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자식들이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세상에서 이걸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수가 이런 나서가 그걸 은폐하는 겁니다. 야, 어떻게 여러분들 나라가 이렇게 가면 망하는데 이렇게 가면 망할 건데 그게 보이는데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거를 망쳐가지고 이럽니까 나라가 일당 지배체제로 가는데 그렇게 부역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남녀노소 그냥 젊은 애들이 더 심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거니까 그냥 국민들이 잠잠하면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못 살겠는 사람 떠나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부정선거 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너가 싫으면 그냥 너가 떠나라. 우리끼리 잘 살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끼리 잘 해먹고 잘 살 거니까 못 보겠는 놈들은 떠나.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 짓을 10년 이상 해온 겁니다.
뭐 국힘당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봐줄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같은 나물의 이름 같은 국인 겁니다. 친중 국가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를 미국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미국의 이름 핵심 권력자들이. 이렇게 해서 지금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되는 걸 다 아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를 아주 잘 아는 미국인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입니다. 우선정책연구소 지금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여러분들 정책을 뒷받침하는 우선정책연구소 이런 고위직들이 다 하는 겁니다. 한국에 7월 달에 왔지 않습니까? 다 보고받고 어떻게 부정하는지도 뭡니까? 자기들보다 박주현 변호사 이야기가 자기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도 많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마지막에 도저히 이래서 안 되겠다 생각하셔가지고 계엄을 하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제가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차를 쭉 보면은 위법한 건 없습니다. 위법한 거는.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계엄의 이런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밟았느냐 그 문제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제가 짚어봤는데 대통령 국무회의 개최하고 국무회의 여러분들 의결해 가지고 해체하고 했으니까 다 해결된 겁니다. 내란죄는 대통령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동훈 씨하고 제가 생각이 좀 다른데 한동훈 씨는 뭐 대통령이 위법을 했으니까 무엇은 탈당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옳지 않은 거죠. 한마디 더 하면 한동훈 씨 죽었다 깨도 대통령 못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 때문에 대통령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런 체제가 가게 되면은 그래도 뭐 야당이 있어야 되니까 국힘당한테 몇 석 안 주겠습니까? 50석이나 한 60석 정도. 거기에 들기 위해 가지고 이러면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뭐 오세훈 씨가 모르겠습니까? 나경원 씨가 모르겠습니까? 홍준표 씨가 모르겠습니까? 김진태 씨가 모르겠습니까? 조경태 씨가 모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진성 씨가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거죠. 전부가. 전부가 다 아는 겁니다. 그래도 정치는 하고 싶고 정치는 해야 되니까 그냥 뭐 나라가 골로 가든 그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은 내한테도 이러면 한번 돌아올 거니까 여기 보시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번에 당해도 그냥 이번에 참고 있으면 다음에 내한테 또 기회 안 주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주권은 국민한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선관위 일부 세력들한테서 나오는 거죠. 선관위 일부 세력들은 주체 세력이 아니고 에이전트일 겁니다. 선관위 일부 세력들을 움직이는 정치 세력이 있겠죠. 그래서 정진석 씨도 입을 다무는 겁니다. 3711표 차이로 이겼지만 입 다물고 있으면 다음에 한번 또 내한테 기회 안 주겠냐. 뭐 공박사 뭐 그렇게 살 게 아니다. 뭐 그냥 다 뭐 이런들 어따리 저런들 어따리 다 우리가 뭉쳐가지고 뭐 이리저리 그래서 조선 500년이 그렇게 간 겁니다. 국민들은 완전히 뭡니까 그냥 뭐죠 덜러린 겁니다. 선거장에 오든 말든 관계없는 겁니다. 사전투표에 100명이 왔으면 200명이 여러분 하고 싶으면 200명 200표를 여러분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저도 젊은 날부터 이렇게 나라가 잘 되는 길에 서 가지고 많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렇게 나라가 타락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자주 뭐가 나옵니까? 징글징글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타락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냥 식자층이나 뭐 지배층이나 이런 사람 중에 타락이 이렇게 크게 달해 가지고 야 이거는 진짜 악이 융성한 나라가 돼버렸구나. 그래 뭐 이런 나라에서 연금 계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노동 계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제도 계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52시간 제도 하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야기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오픈 AI라는 여러분들 소위 AI 기초 모델을 만드는 가장 프론트에 선 1등 가는 기업이 여러분들 그 기초 모델을 발표한 1등 기업에 최신 신제품이 9월 23일 날 출시가 됐던 오픈 AI사의 추론 전문 기초 모델인 O1입니다. 그는 진짜 이름 야심작입니다. 2022년도 여러분들 11월 달부터 시작됐던 생성 AI라는 것은 주로 질문을 던지면 답을 받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제너러티브 생성 AI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024년도 9월 23일 날 오픈 AI사가 발표한 O1 모델이 뭐냐? 획기적인 모델입니다. 체인 오브 타임 이란 것을 사용해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AI가 여러분들 뭡니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추론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 답을 얻는 그야말로 생각하는 AI 모델을 개발해 가지고 챗GPT 내에서도 한 6개월 이상은 여러분들 경쟁력이 유지될 걸로 봤습니다. 딱 그 경쟁력이 깨지는 것이 2년 반, 2개월 반이 걸렸습니다. 2개월 반에 미국의 이런 엔스로픽사나 이런 것만 등장한 것이 아니고 중국 기업들이 먼저 서너 개 정도가 뭡니까 비슷한 성능을 갖고 있는 기초 모델을 쏟아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일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과로사하기 직전까지 일을 할 겁니다. 왜?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다른 데 여러분들 뒤처지니까. 삼성전자를 전체 다 수족을 묶어 놓은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유난히 뛰어납니까? 영어권 국가입니까? 교육을 아주 잘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될 게 우리가 최고다 국뽕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육을 제대로 받았습니까? 한국 교육 미국 교육하고 여러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미국 인류 교육하고. 한국 여러분들 쓰는 통화가 달러화입니까? 기축통화입니까? 종이 조각입니다. 한국에 무슨 기름이 있습니까? 다 사 써야 되는 겁니다.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한국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헌신적으로 더 많이 일하고 더 노력해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가끔 사람들이 무슨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으로 조상 잘 만난 나라하고 건건히 먹고 살아서 여기까지 온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도 아버지 잘 만나 여러분들 여유 있게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인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겉멋이 들어가지고 주 52시간제도 무슨 일이냐. 나라 전체가 집단 자살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삼성은 계속 꼬라박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일을. 거기다 삼성 수뇌부들이 무슨 똑똑하냐. 저는 전혀 그렇게 안 봅니다. 삼성전자 레벨의 CEO들 보시기 바랍니다. 엔비디아, 미국의 AMD, 마이크론, 대부분 회사들이 뭡니까? 최고 책임자가 그 자기가 만든 제품을 갖고 여러분들 10시간 20시간 정도 여러분들 디베이트를 할 수 있는 정도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은 누가 있습니까? 이재용 한두 시간도 이야기 못할 겁니다. 이재용 밑에 정영현 못할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기술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겠죠. 식견이나 통찰력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차이가 여러분들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오픈 AI사 이런 기초 모델 같은 경우도 또 추론 전문 모델 같은 경우도 따라잡는데 여러분들이 2년 3개월 정도면 그렇게 따라잡을 수가 있는데 뭘 믿고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잘났다고 그렇게 할 수 없나. 그런데 지금은 이제 문제가 뭐까지 발생했는가 하니까 선거까지 망쳐놓은 겁니다. 선거까지.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선거가 망쳐졌기 때문에 문정권도 등장할 수 있었던 거고 선거가 망쳐졌기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까지 가게 된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힘들었으면 계엄령 선포까지 했겠냐 이야기죠. 아무것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거부권 행사 외에는 윤 대통령이 하실 수 있는 게 전혀 없었던 겁니다. 물론 윤 대통령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태가 오는데 너무나 방관을 했기 때문에 비난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는데 이번에 계엄령 여름 선포의 전문을 보게 되면은 대통령이 갖고 있던 애로가 이런 점이 정말 심각했구나 하는 부분을 놀랍지는 않지만 한 번 정도 더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오늘 제가 오랫동안 선거 문제를 다루지 않다가 선거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은 이 일각에서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번 계엄 선포가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서버 확보 차원에서의 목표가 굉장히 강했다는 것을 김용현 장관이 말씀하신 내용을 갖고 이미 윤석열 정부가 2023년 7월 달에 국정원 서버 포렌식을 통해 가지고 2020년 4.15 총선에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부분들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오늘 한 번 정도 더 제 입장도 정리하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추진했던 계엄령의 전후 효과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정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뭐 확신 있게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선거 문제의 공정성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참 힘들 겁니다. 그리고 뭐 그냥 제가 모함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2020년 4월 10일 총선 선거 결과는 거의 다 분석이 다 돼 있고 2020년 4.15 총선 결과도 다 분석이 돼 있고 지난 한 10년간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다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가장하지 않고 한국이 정말 건국 이래 엄청난 위기를 만난 겁니다. 저도 나라가 여러분들 가는데 경제적인 고초나 어려운 문제만 좀 해결하면 안 되겠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선거를 전체가 다 납치당하는 사태가 발생하리라고 한 번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사실이란 것이 이번에 다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번 사태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이번에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내일 여러분들 또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